730 재보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을 경신할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요. 오늘과 내일 이 시간은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서 이번 재보선 판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이인재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난 주말 내내 지원 유세를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예.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제 영남 두 곳은 뭐 저희들이 많이 우세한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호남 네 곳 중에 이제 순천, 곡성은 여론조사는 우리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세 곳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아주 박빙입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육선의 의원이시고 예. 또 경기지사 경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이번에 몇 석 정도 승리 예상하십니까? 원래 이제 15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한 8석까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유권자들께 안정의석을 꼭 확보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이제 기울이고 계신데 예. 경제라는 게 정치 사회가 안정이 돼야만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원래 그 4석이나 5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8석이 목표다고 말씀하시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4석이 과반 의석을 넘기는 의석수인데요. 그 뒤에 우리 유권자들 지지가 조금 저희들한테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계속 돌면서 8석이 저희들 최고 좋은 성과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보선 변수로 예. 몇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 단일화 문제가 현재 재보선 최대 변수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의원님께서는 이 단일화 효과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투표용지 투표 인쇄가 끝난 다음에 또 이것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 서로 정책 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떳떳하게 단일화가 된 것이 아니고 예. 아주 변칙적으로 됐거든요. 이제 후보들끼리 한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한 군데 이제 정의당으로 단일화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경기도에 나머지 두 곳인가요? 거기는 또 새정연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막후에서는 치밀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겉으로는 후보들끼리 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분이 전혀 없는 단일화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고 네. 좀 나쁜 말로 하면 야합에 가까운 단일화입니다. 예. 네, 변칙적인 단일화다. 예. 위장 단일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에는 약간은 그 변화가 있고요.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실제적으로 또 야당에게 유리한 결과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단일화 효과가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는 노회찬 후보하고 기동민 후보가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 이제 야권 지지 성향의 지지율이 이제 한쪽으로 몰리긴 하겠지만 저는 다는 몰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또 단일화에 대한 그 입장에서 야당은 그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지와 불통에 대한 엄중히 경고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합한 것이다. 응답한 것이다. 또 이러한 입장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 정치라는 게 정당이 자기들의 노선과 가치에 충실한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한 어떤 명분이 있을 때 그 명분 앞에서 이렇게 단일화할 수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 연대라든지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뭐 후보들끼리 개인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지만 예. 아주 변칙적으로 돼 있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왜 단일화했는지에 대한 명분 설명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단일화는 최악의 단일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재보선 변수 중에 하나로 또 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것이 유병헌 부실 수사 문제입니다. 예. 현재 그 시신 발견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미흡한 조치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예. 이것이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의 문제다. 이러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허탈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 도주한 곳에서 불과 뭐 2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게 유병헌 시신이 아닌가 좀 주의 깊게만 관찰했더라도 유류품만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라도 금방 이게 문제가 해결됐었을 텐데 이런 걸 방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국민을 아주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저희들 아주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수사 당국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당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경찰이나 검찰의 이런 실수는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이 수사를 지휘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경찰, 검찰은 뭐 또 우리 새누리당 정권에만 있는 경찰, 검찰도 아니고 옛날 자기들 집권했을 때도 똑같은 경찰, 검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예. 뭐 검경의 허술한 수사가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대통령께서도 그 유병헌 회장의 검거를 국민들께 약속을 계속 하셨고 또 수사 과정에서도 반드시 검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질타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예.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어떤 사과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사죄를 드렸고요. 이 전체 수사라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병헌을 체포하는 것도 그 수사의 한 분야인데요. 그 분야 이런 거 일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현재 그 표면적으로 책임진 분은 그 최재경 인천지검장의 사퇴거든요. 예.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제 유병헌 씨 나중에 그 숨어 있다가 도망간 비밀 공간 또 예. 현금도 다량으로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게 보고되어 있는 최종 책임자가 이걸 경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또 국민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지시를 안 했다면 그분 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 그 황교안 장관이라든지 이성한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그 예.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저는 그 책임의 그 형태가 사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민 앞에 우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네, 최소한은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예, 예.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세월호 예. 특별법 관련 문제인데요. 예. 예, 현재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그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특별검사 추천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 이것이 새로운 문제로 그 부상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4자 회담에서 예. 그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특검 임명권은 그거는 지금 특검 임명하는 절차 똑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지금 그거를 어떤 그 피해자 쪽에 준다든지 또는 뭐 야당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상설 특검의 그 큰 틀을 또 변형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야당이 이건 뭐 지금처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특검 여러 번 운영했지만은 다 이제 그 위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그 특검의 어떤 그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린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그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그 법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원칙도 모르시면서 이 특검 추천권을 약속을 한 셈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냥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상대가 그렇게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딱 떨어지게
야당한테 추천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한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그 여당에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그 청와대 관계자인 문재인, 전해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 여러 가지 사고 원인 조사, 국정조사에 뭘 물어보려고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 관련이 있을 만한 게 없는데요. 예,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조사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여객선의 그 선령 규제 완화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이루어졌었고 또한 예. 그 사고 발생 이후 구조와 수습의 그 최고 책임자가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 그 두 전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야당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 구조 지휘하고 하는 것은 해경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안전을 관리하는 이제 팀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까지 일일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과 도의를 가지고 접근해야죠. 정략적인 차원에서 자꾸 모든 걸 대통령한테 걸고 넘어지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또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정치 도의 또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